다들 혹시 요즘 화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나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다 아시지만 또 특별히 오펜하이머의 스승이라고 하는 닐스 보어, 플랑크, 드보로이, 하이젠베르크, 또 슈랭딩거, 파이만 이런 낯선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세로 잡은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 역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헬스케어, 의학 쪽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다들 혹시 요즘 화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셨나요? 남자 이과생들의 영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3시간 동안 사실은 지루할 틈이 없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죠. 맷 데이먼이라든지 로버트 다니어 주니어라든지 무엇보다 영화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칭찬과 또 경외감을 느낄 정도로 그 놀라운 제작 기법들이 있지요. 근데 감독과 이런 배우 못지않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다 아시지만 또 특별히 오펜하이머의 스승이라고 하는 닐스 보어, 플랑크, 드보로이, 하이젠베르크, 또 슈랭딩거, 파이만 이런 대단한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기초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환호성 같은 그런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런 낯선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전통 물리학 또는 고전적 물리학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하는 양자 물리학을 또는 양자 역학을 다루고 있는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죠. 고전 역학, 즉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또는 모든 물질의 기초에는 원자라고 하는 입자 또는 그 안에 전자, 이런 어떤 입자 중심의 이런 물리학을 넘어서 20세기 초반부터는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이 대두가 됩니다. 물론 고전 역학이 물질의 기본이 단순히 입자라고 하는 반면에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에서는 물질의 기초가 바로 입자뿐만 아니라 즉 파동도 같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또한 파동과 파동이 만나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자폭탄의 그런 개념들은 원자는 쪼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독일의 과학자들로 인해서부터 이제는 새로운 가설이 생깁니다. 즉 원자는 쪼갤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자가 쪼개지면서 중성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질량 차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우라늄인데 그 중에 약 0.7% 존재하는 우라늄 235, 좀 더 질량이 낮은 우라늄을 대거 농축하여서 만들어서 질량 차이로 인한 에너지, 즉 많은 중성자가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에너지 폭탄, 즉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영화는 그려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세로 잡은 양자 물리학 또는 양자 역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헬스케어, 의학 쪽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이미 벌써 미국과 서구에서는 많은 책들이 이 양자 의학, 퀀텀 메디슨에 대해서 서술하고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강길점 박사님, 산부인과 의사하신데요. 이미 10년 전에 양자의학이라는 책을 내서 저도 그 책을 정독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고요. 그러나 받아들이면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물질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을 응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 수술방에도 그 앞에 보면은 파란색 빛이 나오는 UV 자외선 살균제를 보실 거예요. 화학물질이 나와서 그런 수술기기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UV라고 하는 자외선 235 나노미리의 빛을 쬐줌으로써 그 파동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포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원리들이죠. 실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양자의학은 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MRI라는 기기 아시죠? 큰 통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전자석이 이렇게 집중돼서 쬐어지는 코일통을 지나가게 되죠. 매그네틱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몸속에 쐬는데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우리 몸의 조직들이 피부나 뼈나 장기들이 다른 파동을 가지고 그것과 공명하면서 각각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장기, 모든 조직에는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같은 조직이어도 암이 생기면은
파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MRI의 원리들이죠. 또 하나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파 같은 경우는 우리 뇌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후두엽 이런 각각 기능도 있지만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사이에 흐르는 시냅스에 흐르는 파동을 바로 델타, 또 세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이런 헤르츠, 주파수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각각이 불면, 우울, 스트레스, 집중 또는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미지 만드는 것이 바로 QEEG라고 하는 정량적 뇌파 검사죠. 저희 병원도 이렇게 아이메디신에서 만든 이런 뇌파 검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심리, 마음, 또 뇌의 상태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파동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진료실에 쓰는 자율신경 검사 HRB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지표들 중에 토탈 파워도 있지만 LF라고 하는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VLF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주파수를 파동을 통해서 맥파를 통해서 측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교감신경과 또 부교감신경 또 거기서 간격을 통하여서 스트레스와 어떤 면역을 평가하는 물리학적 개념의 진료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 부분은 어떨까요? 주파수 치료 많이 들어보셨나요? 흔히 통증 클리닉 또는 한의원에 가면은 저주파 치료, 텐스 같은 것을 붙이고 이 파동을 통해서 통증, 염증을 완화시키는 저주파, 고주파 치료, 또 치료를 넘어서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요. 저희 병원도 또 뇌를 치료할 때 이 파동의 원리, 주파수를 통해서 TMS라고 하는 트랜스 크레니얼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경두계 역시 자기장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특정 자기장을 강하게 코일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특정 부분에 자극함으로써 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이런 물리학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치료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이프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암 치료 또는 자궁근종 같은 실제 근종과 암덩어리를 덜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고지적화된 주파수를 통하여서 열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기가 들어왔죠. 기존에 있는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 그리고 훨씬 더 집적화된 그런 입자 치료라고 하는 일종의 퀀텀 메디슨,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 양자 의학의 어떤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치료가 이런 중입자 치료의 원리죠. 저희 병원도 또 포톤 치료라고 하는 이런 광양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포톤 치료는 UBI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또는 광양자 치료로 불립니다. 혈액의 일부를 빼서 253.7 나노미리의 빛을 쬐은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혈액의 광양자 활성을 통하여서 전반적인 혈류 개선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혈행 질환, 어떤 피로감 또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전반적인 물리학적 치료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구독자들 또는 보고 있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의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본과 생활 때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배웠고 또 양리학이나 또 많은 의학의 기본을 바로 이런 고전적인 이론, 즉 입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분자나 또는 이런 양리적인 부분들로 이해해서 이런 생화학적 기전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한 치료는 굉장히 익숙한데 앞서 말한 이런 물리학적 개념, 생물리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우지도 않았고 이런 에너지 또는 파동이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양자 물리학이 최근에 대세가 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이 현대 물리학을 발전시킨 것처럼 현대 의학도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개념들을 바꿀 수 있는 또 질병이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중간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그것을 또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양자 의학이 발전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또 양자 역학에서 양자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몸은 육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육체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는 마음 그 외에도 에너지
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실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화제 영화 오펜하이머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이것이 현대의 많은 부분들, 특별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학 또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발전되고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봄으로써 오픈아이,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과학자들의 어떤 선구적인 연구 또 선구적인 실험, 그것이 나아와서 인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